보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2010년도에는 천안함 건으로 취소됐다고. 바깥에 공표는 그렇게 됐어요, 천안함. 근데 그거 아니라고 난 생각하거든요. 준비도 덜 됐고, 광장도 공사 중이었고, 또 그 당시에 수장이 또 어디 뭐 나쁜 일에 연루돼가지고 보여줄 사람이 없잖아. 공무들이 애쓰고 해서. 난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계획표는 해외 공연단들 취소하려니까 어떻게 돼, 그거. 외국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거거든, 공연단들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게. 페널티를 좀 많이 물었을 좀 물었을 거예요. 돈 쓴 거지. 그 계약금 같은 거 못 받은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서 그거보다 돈보다 더 중요한 건 외국 공연단들이 보통은 이렇게 행사 중에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행사를 보려면 벌써 내년 거 섭외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선점하려면 개봉작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과천하고 임수태 감독님하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뭐 1억 주고 사온다 그러면 조금씩 나눠 하더라도 먼저 하는 놈이 먼저 잡아서 공연을 시킬 거 아니냐고. 근데 그냥 그게 못하는 거야. 신뢰도를 잃어버리니까. 늦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신뢰를 많이 잃어버렸다. 또 작년에는 어땠나. 늘 와보긴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좀 한 거예요. 늘 와보긴 한 거를. 그때는 개막식에서 아까 얘기한 그 이상한 그 보좌를 잘 못한 거예요. 그게. 시장이 뭘 알아요. 높은 데 가서 인사하면 좋다 그러면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욕만 바가지로 얻어먹었다고. 그 다음에 먹거리 장터 어떻게 했습니까? 작년에. 저는 근데 거기가 좋아서 거기서 술을 마셨거든. 친구들하고. 먹을 게 없는데 거기가 많이 있으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몰려다니는 거였어요. 여기 상가 번영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먹고 싶어서 가는데 어떻게 그걸 말려요, 그거를.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 두 가지가 또 빛을 발하게 했어요. 작년에 조목조목 재미가 있었는데 그런 대로 시민 입장에서 얘기입니다. 그랬었고 올해는 그래도 뭐 인원도 많고 개막식 의전이 간략하게 하고 그래서 참 다행스럽다. 조금 마음에 그렇다. 또 관의 개입이 심했던 그 2009년도에 비해서 우리 저 문화원 과장님도 관에서는 행정 지원만 많이 하셨다고 얘기하시고 그래요. 그래서 그 좀 좋았다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제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라고 여기 돼 있으니까 문제점을 찾아내 보자면 그렇습니다. 전 사실 여기에 주관한 사람이 누가 나오길 바랬어요. 패널로. 행사를 집행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자기는 말 하나도 안 들어보고 우리만 얘기한다고 그럴 거 아니야. 그래서 조금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첫째 올해 행사에서의 문제는 제가 봤을 때 문제는 장소에 문제가 있다. 왜 여기서 꼭 해야 되는가? 이거는 광장이에요, 광장. 오밀조밀하지 않고. 공연 예술은 잘 모르는 미술을 하는 저지만 전체 축제 제가 이제 그 행사에 기획에 참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그런데 다니면서 느끼는 겁니다. 그늘도 없고. 그 다음에 저 몇 차례 왔었는데 공연을 잘 못 봤어요. 왜냐면 앞에 서 있으니까 안 보여. 작년에는 사다리를 들고 다녔습니다. 2단 사다리. 자전거 뒤에다가. 그러니까 앞줄 외에는 안 보여. 또 딴 데로 가요. 그러니까 제가 본 거 뭐냐면 군중이 옮겨 다니는 것만 봤어. 왠지 막 사람이 들썩거리고 좋아. 사람이 많으니까 기분이 그렇고 막. 그 다음에 도로를 막아놨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임순 감독님께서 그런 견해를 말씀하셨지만 작년에 보니까 그 차가 다니는 도로를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애들이 좋아하더라고. 일탈이에요, 그러니까. 인사동처럼 길 막아놓고 하루만 여기 차 다니는 데인데 오늘은 차 못 다니게 해도 축제가 되겠더라고. 지금 축제가 아닌 걸 축제라고 한다고 임 감독님 말씀하셨잖아요. 놀이도. 그런 식으로 한다면 참, 아, 그냥 군중만 많이 봤어요. 몰두해서 보려면 시간이 좀 걸리는데, 뭐 때로는 이해를 못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스토리를 이해 못할 수 있는 외국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시민들 즐거우라고 오락성을 많이 갖다 놓은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시민들 위주로 간 거겠죠. 시민들은 저 소른도나 태지나 노래 좋아하는데 조승민만 불러다 놓으면 안 되잖아, 그게요. 그러니까 이제 배합을 적절히 하는 게 그게 바로 예술 감독의 일이죠, 프로그래밍의. 그 일입니다, 그게 사실은. 그래서 첫째는
장소가 그래서 굉장히 그 2009년도보단 그랬다. 그 다음에 어디 가나 축제장이라는 데 가면 있는 그 체험 부스라는 게 있습니다. 아이들이 뭐 만들고 이 축제 내용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뭐 만드는 거 보면. 이게 만약에 어떤 축제 일관성을 가지고 간다 그러면 체험 부스도 여기저기 몰려다니는 애들을 패키지로 데려올 게 아니고 개발해야 돼, 개발. 이게 거리국 축제니까. 하다못해 가면 만들기. 이 공연에 관련된 거. 연극 공연에 관련된 이런 거에 체험으로 끌고 가면 그걸 가지고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는데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와서 즐겁게 아이들이 뭘 체험을 했지만 뭐라고 얘기냐면 저거 어디 가나 다 있는 거 아니냐 이게. 그리고 그 사람도 돈 받고 해요 또 이제 조금씩. 정신이 없어요. 그거 하느라고. 사람들은 줄 서 있고 애들은 좁고 입구에다 만들어 놓으니까. 내부에 진열이 좀 잘 돼 있고 이랬는데 그것도 없어요. 그냥 천막 안에서 입구는 이렇게. 원래대로 하자면 사람을 많이 받으려면 이렇게 둥글게 라인이 돼가지고 체험하는 사람이 있고 사람이 많이 상대를 해줘야 되는데 천막은 이렇게 있는데 요 좁은 입구에서 받으니까 줄은 서고 저쪽 줄하고 부딪히고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특히 다문화 이거는 2009년도에 그랬는데 다문화도 패키지로 다닙니다. 원래 안산이 다문화를 얘기하는 건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다문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같이 참여시킨다는 의미인데 그 사람들 참여시키려고 제가 가봤어요. 외국인센터하고. 근데 그 사람들 참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축제를 이룰 땐 그 사람들은 쉬어야 돼. 야간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돈을 주면서 데려온단 말이에요. 근데 걔네들은 돌아다녀 전국을. 패키지로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장사하러. 돈 받고 장사하고. 그런데도 왜 여기에 그 부스에 사람들이 밀렸는가? 저는 점심 먹으러 애기하고 나왔다가 한참 기다려가지고 돈가스 하나 먹었어요. 자리가 없어요. 가에. 비싸요. 근데 축제장에서는 우리 저 임관원님처럼 예술성을 가지고선 얘기를 하면 이제 지방 축제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시민들 대중으로 볼 땐 먹을 게 있어야 돼. 기본적으로 먹을 거, 쉴 거, 놀 거 다양해 좋거든요. 근데 먹을 게 없잖아. 먹을 게. 먹으면서 구경하고 싶은데 밥 먹으려면 저 뒤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연장에서 멀어지잖아. 그러니까 다문화 부스에 파는 거 몇천 원짜리 입에 물고 그 이렇게 뭐 비슷한 거 있어요. 터키인가 뭐 음식 하는 거 물고 거기서 놀고 싶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욕망이 그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한 것은 이 상가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겠어요. 거기에 의해서. 그리고 그 상가 문제도 문제인데 3일간의 경제 효과가 과연 얼마나 되길래 그렇게들 난리를 하는가. 제 생각에는 여기 투자한 저기 자금 만큼 벌이가 됐을까 몰라요. 분석이 되겠는데 원래 캐나다에 제가 한번 그 윈터 카니발 그 벤치마킹을 갔을 때 보니까 오타와시에는 NCC라는 무슨 그룹이 그 회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도시개발공사 같은 거래 명칭은. 근데 거기 보니까 분석을 하는데 평가 분석을 하는데 대구에서 여기를 구경하러 왔으면 대구에서 출발할 때 드는 돈까지 다 계산해 이렇게 분류를 해서 여기 와서 기름을 얼마 넣고 얼마짜리를 먹고 평가도 잘 이루어지는데 과연 여기서 3일간에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었겠냐 이거죠. 하루 3일간 반짝 장사했다 그래서 뭐 500%씩 올라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문제가 있다고 얘기해. 그렇다고 해서 지역 상권 때문에 이 광장에서 벌리는 것 자체가 아까 얘기한 장소 문제가 시민들은 힘들다 이거예요. 관에서도 좋을 수 있어요. 원래 축제장을 잘 보이게 하려면 좁은 데다 몰아놓는 거야. 버글버글버글. 응? 복잡하잖아요, 일단. 그림도 되고, 카메라에 비치면. 근데 정말 시민을 생각한다 그러면 시민 편의를 봐줘야 되는 게 관청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도 올해는 노력을 많이 했어요, 보니까. 천막을 군데군데 쳐놨더라고요, 쉼터라 그래서. 근데 그거 가지고는 모자라죠. 공연장 자체가 땡볕 아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 주변 상가와의 연계에 대해서 지금 이제 문제점에 대한 그 어떤 그 대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얘기했던 굉장히 힘들었어요. 2009년도에도 상가하고 협의가 안 돼. 누가 대표인지 모르겠어요. 대표라고 나선 사람들은 다니는데 또 딴 대표도 있고 안 돼요. 그리고 뭐든지 다 만들어 달래.
외국에 가면은 상가에서 플래카드 다 겁니다. 거기서 기간 동안에 서비스 해요. 또 좀 싸게 해줍니다. 기념품도 만들고 자체적으로 하는 데가 많아요. 나는 이런 광장을 여기 시에서 만들어 놨으면 지역 상가에서 저 광장을 마음껏 이용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용해서. 그리고 우리 건물이 여기 뒤에 무슨 로데오 광장이 광장도 조그만 거 있잖아요. 거기서 불러다가 만들어서 끌어들이는 노력도 해야 되는데 이쪽 상가에서는 시에서 모든 걸 다 해달래요. 여기 상권만 안산의 상권이냐 이거죠. 난 그때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다이아몬드 광장도 있고 성포예술 광장도 있는데 왜 광덕로에서만 해야 되냐고. 애초부터 설계가 잘못된 이 광덕로의 상권에 대한 불만을 여기서 축제 3일간 한다고 해서 해소되는 거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거리육 축제도 저녁에서 이루어지는 게 정상이죠. 저는 잘 모르지만 그 역사가 오래된 축제들 보면은 그렇게 공연들 와서 하다가 유명해지니까 서로 와서 돈 안 받고 하고 이렇게 세월이 오래돼가지고 유명해진 건데 저 3일간 반짝여서 뭘 얼만큼 더 해서 상권을 활성화시키느냐 이거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변 상권 2009년도에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상가 연합회 몇 사람 만났을 때 그랬어요. 호수공원을 가지 말라는 거야. 이게 시장 압력을 막 넣는 거예요. 호수공원으로 가지 말라고. 광동면 하라 이거. 장사 때문에. 근데 호수공원을 가면서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얼마나 좋아요. 요새 배달 문화가. 지금 안산시 저녁에 녹지에 가면 플래카드 다 붙어 있습니다. 저도 치킨 배달 시켜서 먹고 짜장면도 배달. 아니 찌라시 만들어서 뿌리고 플래카드 걸고 또 차도 있잖아. 10명 이상만 되면 차로 모셔가는 식당도 있어요. 그리고 상가에서 큰 그 현수막 만드는 거예요. 어느 위치에 무슨 음식점 있고 뭐가 맛있고 얼마고 붙이고 뿌리고 고객을 확보해 가고 호수공원 근처 어디까지 가면 우리가 식당에 차 갑니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올해 얘기 들어보니까 또 상가에 싣고 나서 스태프들 먹겠는데 못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서 자리를 못 떠나는 사람은 도시락 갖다 먹어야 되거든. 그것도 얘기를 누가 한대요. 도시락도 못 먹었어요. 하도 상가에서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상가에서는 조금 신경을 써야 된다. 누가 상가에서 나오시면 내가 좀 얘기를 하겠는데 그 예단에서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에요. 어떻게 협조를 안 해준다 그러는데 협조는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거라고 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광동을 살려면 상가에서 조금 더 공격적인 그 어필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동로 상권이 안산을 전체를 대표하지 않는 것도 잘 아셔야 될 것 같고 다소 불만스러워 하시겠지만 광동로 아니고 다른 데도 혜택 줘야죠. 시민의 세금인데 여러 군데 나가서 해야 돼요. 2009년도 저 LG에도 가고 뭐 여러 군데서 했어요. 또 게릴라처럼 나가서 노적공원에 사람 많이 모일 때 여기보다 노적공원은 차 댈 틈이 없어 사람이. 거기 가서 좀 해주고 그래야 되죠. 오락성 있는 거라고 그래도 좀 내보내는 것도 홍보가 되잖아.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거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혹시 이 거리구 축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얘기해 드려도 뭐 인간농님 저는 시민 입장이니까 이해해 주시라고 믿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를 대표하는 이 국제 거리국 축제의 정체성이 뭐냐 이게. 예? 저는 단원미술제를 하면서 김홍도 축제를 했습니다. 김홍도 축제도 없어졌어요. 시장 바뀌면서 없어졌어. 저도 밀려나고 막 이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미술 축제를 하면은 우리는 안산은 단원하고 연결이 돼요. 연결이 딱 되거든. 고리가 있다고. 남이 못 가져가요, 단원을. 그게 김홍도 축제를 했다고요. 단원 미술제도 했고. 근데 거리도 축제가 안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태동이. 아니 거리국 축제와 관련 있는 도시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국에.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만약에 예술의 전당에서 처음에 하던 거라면 서커스를 하든 굉장히 예술적인 건 뭘 하든 이 당위성이 있다 이거예요. 예술의 전당에서는. 난 처음에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예술의 전당에서 보면은 예술의 전당이 공연을 하기 참 좋은 곳이에요. 건물 자체가. 야외 공연장도 있고 앞에 화정천 있죠. 구름다리도 있고 또 오프닝 이런 광장 안에도 안에 스타디움 있잖아요. 저 놀고 있는 스타디움 있잖아요. 천변에 나무들이 있고 참 좋아요. 공연장도 있고. 그 안산 예당이 지금 홍보가 안 돼서 뭐 사람이 안 간다 그러는데 예당을 살려야 되는데 거긴 놔두고 다 나오니까 무대비 들지 뭐 들지 굉장히 힘든 문제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 머리를 잡고 나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축제 종류는 여러 가지 있거든요. 역사 축제 있고 문화 축제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전통 공연 전통도 있고 공연도 있고 다 있는데 우리가 안산하고의 연결고리를 가지고 과연 대표를 띄울 만한가? 바로 옆에 있는 인감동이기 때문에 난 안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과천에서 거리극이라든가 이걸로 꽉 잡았는데 바로 옆에서 늦게 시작해가지고 뭐 비슷한 것도 있고 왔다 갔다 하거든. 근데 그걸 가지고 대표적으로 경기도에 이미 경기도 대표 축제잖아요. 한마당 축제는. 아닙니다. 뭐 그냥 똑같아요. 안산은 정말. 그래서 자연스럽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미술가지만 남하고 똑같은 거 하기 싫어서 그림 똑같은 거 안 그려요. 독창적이래야지. 우리 도시를 내세우려면. 근데 있는 것도 못하면서 있는 것도 개발 못하면서 단원 김홍도 실학의 저 성호 이익선생 계몽의 최용신 이 확 자리 잡은 것도 못 살려. 그 개발도 못하면서 이상하다. 이게 정체성에 뭔 고리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그래서 그 다음에 거리 축제에서 이제 그 소재라는 것은 이제 영화제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개봉작이 아니면 굳이 여기까지 멀리서 와서 구경하지 않는다는 거지. 안산 시민들이 많이 보면 그걸로 괜찮은데 그렇게 된다면 홍보비를 저 도시 브랜드 높인다고 뭐 거기 돈 들이지 말고 다른 데 써야 된다고 난 보는 거예요. 이것저것 가까운 데 오면 되죠. 어? 과천 뭐 광명 시흥 여기만 봐도 인원이 뭐 얼마예요? 우리만 70만이 넘는데 너무 말이 안 맞는다 이거죠. 비용 쓰는 데 비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요거는 그 거리극하고 상반되는 얘기긴 한데 거리극은 잠깐 보면 잠깐 쉽니다. 근데 아까 감독님 말씀대로 여기서 하는데 여기서 하고 그러면 다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돌아가면 순차적으로 하지만 텀이 있어서 약간 잠깐의 공백이 있다는 거죠. 근데 축제장에서의 그 목적은 뭐냐면 사람들이 많이 즐거워해줘야 되니까 거리극은 거리극대로 공연을 하면서 그 외에 더불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줘야 된다는 거죠. 이제 제 생각에 거기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수가 있어요. 야외에서 하는 여러 가지들이 생각해 보면 여기서 제한을 해버리면 안 되니까 제가 말씀만 드리는 겁니다. 아트마켓도 할 수 있고 야외 전시도 할 수 있고 미술 같은 것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돼가지고 좀 더 쉬는 시간에 공연을 예술을 쉬는 시간에 즐길 수 있는 거리를 좀 만들어줘야 되니까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얘기는 모두가 다 아는 얘기라도 저 아니면은 하실 분이 없을 거라고 난 봅니다. 자율성이 있어야 돼요. 어떤 자율성이냐면 예술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자율성이 있어야 돼요. 2009년도에 할 적에 이 주관처인 예술의 전당의 이 높은 분들이 힘을 못 썼어요. 과천은 예술 감독님이 모든 걸 총괄하기 때문에 다이렉트로 결제가 올라가죠. 그리고 그만큼 신뢰도를 가지고 있고 여기는 단서가 있어요. 자율성을 줄 때 문화예술인한테 자율성을 줄 때는 그 문화예술인이 신뢰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래야 돼요. 경영 능력도 있어야 되고. 근데 아무 능력 없어 무조건 자율성 달라 그러면 세금을 집행하는데 자율권을 함부로 주지 못하죠. 그 당시에 내려온 관장도 또 그 뭐 정치적인 뭐 이걸로 내려왔어.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관장이 직인이 없어 예술의 전당에. 내가 저 거리 축제하고 상장을 하나 주려고 그러니까 직인이 없어요. 관장 직인이. 이사장이 시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단 법인이라고 그러지만 이사장이 시장이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되는 거야. 이제 고향인이 이런 데하고는 달라요. 지금 상황이. 그리고 관장이 누가 오냐고 잘 생각해 보세요. 관장이 공채라고 뭐하고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이 왔냐고. 구자원 관장밖에 없어요. 여태까지. 지금 정동국장장으로 가신 구자원 관장님밖에는 그 문화예술 경영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가슴 아프지만 나도 다 아는 사람들이라 참 그 원수지가 되기 싫으니까 좋은 소리만 하고 싶지만 이거는 시민 거기 때문에 얘기해야 돼요. 하긴 저보고도 무슨 뭐 저 선거 캠프에 가 있으라는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 이게 이제 농담 삼아 얘기하는 거예요. 뭘 하려면 그래야 된대. 그래서 내가 참 예술가들이 참 비굴하다 내가 그 짓을 못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보세요. 사무국을 상설해야 된다. 이
상설 기구화 해야 된다. 이 재단에다가 우리 저 예술연당에 내가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그 계획서에 써 있다고. 그것도 돈 많이 들여서 사람 열어두라는 게 아니었어요. 딱 3명만 일단 상주하고 가야 된다. 사무국장하고 해외팀장하고 운영이나 홍보하고 해서 딱 가되 기간별로 단기 채용이거든 다. 이 전국의 축제장을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막 찾고 은행에 있어요. 인력은행처럼 있어요. 공모하면 다 와요. 경험자들이. 그러니까 단기 필요할 때 하다가 막판에 채워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예술의 전당에서 직원들이 있잖아. 공연 기획팀도 있고 있으니까 그 직원들이 하다가 넘어가면 되는데 그것도 안 되더란 말이에요. 꼭 시작 얼마 안 돼가지고. 이번에 예술감독도 문제 바뀌었다고 신문에서 봤는데 예술감독이 달라요. 개념이. 과천의 예술감독님 임수대 감독님하고 우리 예술감독하고는 달라. 왜냐하면 과천에 계시고 과천 지역을 알고 또 다이렉트로 결제 받을 수 있는 자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술감독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 쪽은 달라요. 상주하지 않고 그 가끔씩 오잖아. 비상근 예술감독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모든 명령권을 가질 수가 없다고. 그러면 예술감독은 어떻게 단기간 쓰고 프로그래밍 해서 했어요. 자율권을 줬는데 그래도 조금은 가능성을 보고 장기적으로 봐줘야지. 보장을 해줘야지. 그래도 한 두어 번씩은 보장을 해주고 성과가 안 좋고 너무 자기 예술로만 간다거나 아니면 집행 그것이 스토리 연출이 잘 안 된다거나 하면은 그때는 바꿔야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과에 의해서 책임제로.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게. 우리 안산에서 총괄 감독이에요. 총괄 감독은 예술가가 하는 경우보다 행정 경영이나 사업이나 여러 가지 하는 분들이 많이 합니다. 그 사람들은 큰 그림을 그릴 수가 있거든. 예술 감독이 4번 타자라면은 정말 총괄 감독은 벤치에 있는 감독이라고요. 관과 조율해줘야죠. 예술 감독이 정말 맞는데 직접 다이렉트로 하기 어려워. 그러면 막아줘야지. 또 조율해줘야지. 바람막이도 해줘야 되고. 근데 저 위에서 얘기하면 대본에 내려와. 뭐가 그냥 쭉쭉쭉 내려와. 제가 할 적에 지금은 그래도 올해는 좀 낫다고 들었어요. 결제 라인이 내 밑에 애들 둘이 있었는데 사무장 하니까 이렇게 해서 올라오면 올라가기 전에 벌써 우리는 계획서가 몇 번씩 나는 그런 계획 처음 봤어요. 그때 무슨 추진 계획 올렸다 나중에 실행 계획 올렸다 뭐 결제 받고 이러는데 하면은 관장한테 가면 이게 다시 시청으로 가. 시청의 과를 지나가가지고 국장으로 가. 국장 지나면 부시장, 부시장 지나면 시장.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그 라인 중에서 한 사람만 생각 잘못하면 고위공무원이 생각만 좀 잘못하면 여기는 또 다 흔들리는 거예요. 높은 사람이 생각하기에 그럴 것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이제 전체가 다 휘둘리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2009년도에 장소를 저기 정하기까지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한 달 전까지도 장소가 안 잡혔습니다. 이름도 막 바뀌는 거예요. 외국에 다 공표가 돼 있는 국제 페스티벌, 스트리트 아트 페스티벌 돼 있는데 이름 바꾸라는 거예요. 굉장히 힘든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자율성을 가지되 책임과 경영 능력이 있는 사람이 가져야 된다. 예술가가 그런 거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저도 미술가로서 저도 그런 거를 하고 있지만은 모든 게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무국이 상설 기능을 할 수 있어야 상주를 해야 공연 섭외도 미리 할 수 있고 또 공연 섭외도 외국 공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데에서 시장에서 보고 빨리빨리 섭외할 거 아니에요. 그럼 외국 나가든지 해서 하면은 그쪽 나라에서 제가 알기로는 좀 지원해 주는 것도 있대요. 그 나라를 대표하는 예술 단체니까. 그 선점하려고 그러면 빨리 움직여야 되는 거죠. 어? 그렇게 해서 또 어디 또 팔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좀 서로 엮기도 하고 이러면서 좀 하는 건 교대를, 아니지만 뭐 그러니까 좀 덜 들이고 할 수 있단 말이야. 1억짜리 가져올 때 여기하고 엮어서 좀 덜 해서 가져올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된다 이게. 그 다음에 상주하는 그